주말간에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쪽 지상군 충돌이 시한 임박했다라고까지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더 커질지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가면서 증시의 일시적인 조정으로 지나갈지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폭탄을 서로 걷어차는 참 이런 걸 비유하는 그림 같습니다. 일단 증시는 요약하자면 좋다 말았다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증시 거의 4일 연속인가 올랐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전쟁 갈등이 터지면서 금리를 못 올릴 수 있다. 이거 봐라. 지금 중동 리스크 커지는데 금리 더 어떻게 올리고 긴축 더 오래 하겠냐? 라는 기대감에 금리가 내려가고 시장금리 진정되고 반대로 밑에 있는 국채, 안전자산 국채가 반등하면서 금도 오르고 국채도 오르면서 봐라 이거 긴축 못한다. 연준도 여기서 어떻게 무리하냐 하면서 증시가 심지어 올랐었는데 주 후반부에 다시 또 이스라엘 지상군 대규모 침공 임박 뭐 이런 우려 때문에 막판에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좋다 말았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한 주 개별 종목 혼조세였고요. 그래서 상승분 좀 되돌렸는데 돌아오는 주에도 하락이나 조정을 이어갈지 일시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의 조정이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조금 정리해보자면요. 여기 주간 차트로도 보시면 S&P 500 지수 올해 흐름입니다. 지난주 한 4일 연속 쭉쭉쭉 오르다가 주 후반부에 다시 살짝 되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보복 공격을 앞두고 있다. 최후 통첩을 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110만 명을 대피령을 내렸죠. 24시간 안에 대피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지런히 피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닉이겠죠. 전쟁 난다 그러고 막 침투해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일지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요 가자 지구에서 지금 이렇게 남쪽으로 대피를 하라고 이스라엘이 경고를 미리 한 거죠. 그래서 110만 명 대피가 현실적으로 보면 어렵다. 24시간 내에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론이 안 좋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계속 경고하는 거죠. 민간인 피해 절대 없애야 된다. 지금 국제법 위반하거나 전쟁법 위반하면 여론 바로 돌아서면 큰일 난다. 지금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막 피난민들이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될지, 민간인 피해가 막 대규모로 나오고 이러면 되게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거고, 지금 민간인 피해가 많이 아직 없다고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군인들 세력 간의 사상자는 지금 15년 내 최대 규모입니다. 전쟁 난 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3,500명 넘게 공식 집계된 것만 해도 이 정도거든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중동 전쟁이 계속 있었지만 여기 그래프 보시면 최근 있었던 갈등 사상자 중에 가장 큽니다. 많습니다. 이스라엘 인원이 약 1,300명 사망한 걸로 나오고 팔레스타인 쪽이 약 2,200명, 합쳐서 3,500명이 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 게임이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하니까 약간 시장도 걱정을 조금 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무장 군인 하마스 쪽이 2년 동안 공격을 준비했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왔고, 암호화폐 이런 걸로 뒤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주 이 전쟁만을 꿈꿨다, 손꼽아 기다렸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야 이거 쉽사리 안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지금 가자지구 남쪽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탱크랑 군대들이 막 집결하고 있어요. 정말 전쟁 직전의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유례 없는 전력으로 공격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이게 약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부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때도 뭐 러시아가 며칠 만에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까지 돌았었죠. 처음에 전쟁 날 때, 러우 전쟁 할 때. 근데 지금 1년 넘게 안 끝나고 있는데 또 길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도 오래 걸리지만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이스라엘 예비군 30만 명이 소집되고 50만 대군이 집결이래요.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밥 먹다가 예비군 소집하면 달려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심상치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모든 하마스는 이게 죽은 사람이다. 아주 섬뜩한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하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증시랑 연결시켜보면은 전쟁 관련주와 안전자산인 금, 채권이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간으로 보시면 로키드 마틴 전쟁 나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뒤에서 무기 공급하고 속된 말로 무기 장사하는, 무기 팔아서 돈 버는 방산 업체들이 이렇게 또 뒤에서 웃습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등등 방산 ETF들 5에서 15%까지 급등을 했고요. 또 중동 지역이 산유국들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확전될 경우에 유가나 천연가스 이런 것들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에 지금 에너지 가스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이번 주 랭킹 탑이 그래서 방산하고 에너지 주식들이었습니다. 장난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대표 안전자산으로 투탑이죠. 미국 장기 채권과 금 이쪽으로도 몰리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 ETF는 한 3% 올랐지만 금 실물 가격은 5%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잠깐 금 얘기하면은 금 가격이 올해 3월 은행 위기 이후로 최고치
주간 5.4%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전쟁이나 이런 이슈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튀는 게 금이거든요. 그래서 금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근데 물론 저도 그래서 오랜만에 금 가격 봤는데 장기적으로는 지금 몇 년째 횡보 중입니다. 금 투자하신 분들은 좀 재미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금이 약간 보시면 뭐 위기 온다 그럴 때마다 한 번씩 튀었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튀었다가 또 가라앉았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3월 은행위기 때도 막 위험하다, 금융위기로 번진다 그러니까 금이 올랐었고, 지금도 야 혹시 모른다, 중동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뭐 확전되는 거 아니야 하니까 또 오르는 꿈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름 가격도 급등했고, 공포지수, 변동성 커질 때 시장이 깜짝깜짝 놀랄 때 움직이는 공포지수도 하루 만에 무려 15% 넘게 급등했습니다. 빅스 지수라고도 하죠. 빅스 지수가 15.7% 하루 만에 올랐고요. 유가도 3월 은행위기 이후로 최고치 하루 만에 5.7% 급등을 했습니다. 유가가 조금 진정되나 했더니 다시 또 꿈틀꿈틀 해가지고 이것도 봐야 되겠습니다. 역시 물가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에도 악영향을 주는 게 유가 급등인데, 전망들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죠. 막 유가 더 급등한다, 뭐 100불 넘는다, 150불 간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역시 지금 화두는 유가 이쪽 다시 또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지금 이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제 또 이건 불길한 걸 조장하는 자료인데 또 안 좋은 신호다. 이 빅스 공포지수와 금과 기름 가격이 동시에 일제히 급등하는 거는 안 좋았던 신호다라는 한 월가의 주장이 있어서 저도 검증을 해봤는데, 이 공포지수라고 하는 빅스가 하루 만에 10% 오르고 동시에 금도 3% 이상 오르고 기름 가격도 5% 이상 올랐던 때가 딱 역사적으로 2번 있다. 그리고 이번이 3번째다라고 하는데, 하필 그 시점이 조금 찝찝합니다. 2001년 9월 이때도 이제 9.11 테러 기억하시죠? 미국의 쌍둥이 빌딩 비행기 테러, 아주 충격적인 사건으로 증시가 이때 정지됐었죠. 미 증시가 완전히 셧다운, 그러니까 거래 정지되면서 개장을 좀 있다 했는데, 그때 빅스 공포지수 31% 상승, 금 5%, 유가 6.3 상승하면서 9.11 테러 이후에 증시가 막 폭락했다가 반등을 하기도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2008년 9월에는 워낙 유명한 리먼 사태, 이때 이제 당연히 증시가 놀라면서 빅스, 금, 유가 다 급등했었고, 이번에 중동 리스크 앞서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공포지수 15, 금 3, 유가 6 가까이, 이렇게 6% 가까이 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갖고 끼워 맞추긴 어려운데, 또 이런 주장도 있었다. 별로 안 좋은 신호다. 얘네 세 개가 다 동시에 움직이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주장도 있어서 참고 차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미국이, 제가 보기에도 제가 외신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미국이 아주 조바심이 난 게 느껴져요. 어떻게든 지금 전쟁 확전을 막으려고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뭐 제 생각일 수 있겠지만은 지금도 미국이 아주 힘으로 전쟁 확전되지 않게 아주 힘으로 누르려는 게 느껴지는 게, 이번 주말에도 떠다니는 대륙이라고도 불리고 이 항공모함이죠. 핵을 실을 수 있는 핵 전투기를 실어 나르는 미국의 엄청난 이 전략 자산인 핵 항공모함이 이스라엘에 이미 도착을 했는데 앞에 딱 떠 있는 거죠. 이거 하나 딱 떠 있으면 뭐 웬만한 나라들 그냥 며칠 만에 초토화 시킨다고 할 정도의 위력이니까 덤비지 말라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니까 미국은. 근데 그걸로도 불안했는지 하나 더 추가한다고 주말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척은 이미 이스라엘 앞에 떠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한 대 더 보냅니다. 지금 가고 있대요. 이미 둥둥 떠가지고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이라 그래서 요게 추가 배치해서 이미 이동 중이랍니다. 그래서 이란 등의 경고 메시지 하는 거죠. 야, 너네들 꼼짝 말고 있어라. 괜히 또 어설프게 이렇게 전쟁 참전해가지고 일 크게 만들지 마라.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고, 여담이지만 한국에도 핵 항공모함이 3일 전에 들어왔죠.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해가지고 북한도 꼼짝하지 마라. 지금 약간 미국이 전쟁 위험이 점점 막 곳곳에서 커지니까, 약간 시한폭탄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힘으로 꽉 찍어 누르려는 느낌이 드는데, 또 어떻게 될지, 뭐 혹자는 이게 오히려 미국의 힘이 많이 분산돼서 더 어지럽다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운 장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불안했는지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한테 전화까지 합니다. SOS 칩니다. 많이 급한 거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불똥 튀면은 뭐 물가 잡는 것도 물 건너 가는 거고, 지금 혼란스러워지면 내년 바이든 대통령 대선도 물 건너 가는 거니까 잠잠하게 빨리 마무리 짓고 싶은 거죠. 중국 외교부 장관, 왕이 외교부 장관하고 통화했습니다. 미국의 요청이라고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주말간에 확전 방지 도와달라. 중국 너네가 개입 좀 해라.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이란 이쪽에 좀 확실하게 개입 좀 해라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약간 이제 원하지 않는 분위기죠. 전쟁 확전이 되면은 중국도 안 그래도 경기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 중국 디플레 뭐 경기 침체였는데 신경 쓸 게 많아지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좀 휴전해라, 협상해라, 싸우려면 나중에 싸워라, 약간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아주 좀 조바심 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쟁 범죄 없도록
철저히 준수해달라, 국제법을. 괜히 민간인 사상자 나와가지고 막 여론 악화되고 이스라엘 이런 문제가 커지면은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다가 이란이나 다른 나라들까지 끼어들면 이제 정말 러우 전쟁만큼의 파급 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는 거고, 미 국무장관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침공하는 것까지는 못 막겠지만 군사작전을 아주 조심해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거듭 당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바심이 상당히 난다는 게 제가 느껴졌었고, 그러면서도 또 지금 국방부 장관이 바로 뛰어가가지고요, 이스라엘한테 폭탄 1000여 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도착했대요. 그래서 너무 빨라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도 훨씬 빠르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히려 주변 국가들이 함부로 못 덤기게 빨리빨리 힘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 어디 덤비기만 해봐, 약간 이런 선언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일단 월가나 주요 외신들도 상황은 일단은 지금 산유국들, 소위 말하는 사우디나 이란 이런 중동 국가들도 확전을 원하진 않는다. 이게 만약에 확전돼가지고 전쟁이 커지면 유가가 오히려 급등하면서 경기 침체를 앞당길 수 있고, 지금 잘 버티던 미국마저도 무너뜨리면서 막 침체가 오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유가가 급락하면서 산유국들한테 오히려 자기들이 부메랑으로 피해를 입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꽤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생각이 다 다르실 수 있겠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유가 급등이 오히려 유가 하락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산유국들 입장에선 지금같이 그냥 고유가가 꾸준하게 유지되는 게 좋은 거지, 유가 떨어지면은 수익원이 줄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란도 약간 우리가 도와주는 거 아니다, 우리랑은 딴 얘기야, 뭐 이렇게까지 발 빼고, 사우디도 약간 조용히 있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긴 한데, 요걸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런데, 일단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비관론자 분들은 이제 생각이 다르신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닥터둠이라고 불리는 루비니 교수님은 이번 주에 인터뷰에서 아니다, 지금 너무 금융시장이나 전 세계가 중동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거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곧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침공할 텐데, 이러면서 불똥이 튀면서 이란과 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 이런 세력들이 참전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란이나 이런 나라가 산유국이거든요. 그래서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거고, 그러면서 유가가 상승될 거고 급등할 거고, 결국은 경기 침체 쇼크,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다. 지금 전 세계가 다 힘든데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가까지 올라버리는 거죠.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안 그래도 정말 물가 때문에 힘든데, 그래서 금융시장에 충격이 올 거다. 그러니까 이란 참전 여부가 정말 관건인데 세계 시장은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이게 불똥이 안 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JP모건도 이란이 까딱해서 그냥 미사일 쏘는 순간 150불 유가 간다, 막 이렇게까지 겁주는 듯한 자료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참고하시라고 넣어놨고, 또 거기다가 이제 숟가락 얹어가지고 레이 달리오,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레이 달리오가 주말에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약간 이게 헛웃음이 나가지고, 3차 대전 발발 확률이 50%다. 50%면은 약간 농담이지만 저도 50대 50은, 그러니까 50대 50을 잘 생각해보면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건데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 약간 말장난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 농담처럼 말하겠는데 그 정도로 확률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레이 달리오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지금 지상군 투입이 이뤄지면서 어떻게 딱 깔끔하게 가자지구만 때리겠냐, 이제 그 바로 옆 나라인 레바논, 뭐 시리아, 이란 이런 데까지 불똥 튀면서 다 참전하는 거다, 그게 세계대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또 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렇게 안 돼야겠죠. 이거 뭐 먼 나라 일이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한테 지금 다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참 그 레이 달리오 얘기 나온 김에 아이러니하게도 레이 달리오가 이 책에 항상 주장했던 게 요거거든요. 세계 질서의 사이클. 저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쪽만 잠깐 읽어드리면은 세계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는 과정이 지금 참 비슷해요.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있다고 느껴지는 게, 돈을 뿌리면서 그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프린팅 머니, 돈을 너무 뿌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내전과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화폐 가치가 훼손되고 리더십이 부재되면서 이제 지도자가 없는 거죠.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 되면서 혁명과 전쟁이 일어나면서 뒤집혀가지고 새로운 세계 질서가 생긴다, 새로운 국가가 태어나고 새로운 리더십이 태어나면서 올라간다는 건데, 많은 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지금 14, 15번 넘어가는 것 같다, 뭐 내전 갈등, 좀 미국도 막 분열 갈등, 화폐 가치 폭락하고, 뭐 리더십도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인데, 요게 또 다시 주목을 받더라고요. 구독자분도 한번 요거 쭉 보시면, 영어로도 보시면 단어가 쉬우니까 한번 보셔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세상에 저희가 같이 함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한번 다시 봤고, 그리고 월가 거물들이 한 목소리로 아주 비슷한 말을 했죠. 살면서 지금 같은 위험은 처음이다. 그래서 한 사람만 말한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월가 거물이라고 불리는 폴 튜어더 존스라고 하는 억만장자이자 투자자는 자기가 살면서 본 위험 중에 가장 크다라고 말했고, 공교롭게도 똑같이 JP 모건 회장 제이미 다이먼도 수십 년 중에 가장 큰 위험이 지금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은 약간 늘 좀 보수적으로 말하시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근거를 좀 보면은 폴 튜더 존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위험이 맞다. 지정학적으로. 그래서 지금 지정학적 위기가 길어지면 미국도 내년 초에 침체와 충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JP 모건 회장 제이미 다이먼도 그러니까 JP 모건 회사가 일주일에 100번씩 스트레스 테스트 한대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계속 위기 관리팀을 가동하는 거죠. 근데 지정학 위험이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위험이다. 이거 아마 헤드라인 기사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많이 지금 월가 수장들이나 거물들이 겁을 주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또 블룸버그도 세 가지 시나리오에 좀 대비해야 된다라면서 케이스를 줬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제일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시나리오는 1번 제한된 갈등 지금 일어나는 거. 요 지도로도 보셔도 되는데 그냥 이스라엘하고 가자지구 지금 일어나는 요 정도로 끝나는 것. 요 정도 내에서 끝나는 거. 이거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 심각해지는 거죠. 대리전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옆에 있는 레바논, 시리아까지 참전하는 것은 세계 경제에 좀 악영향, 인플레에도 영향을 주고 GDP 깎아먹고 인플레이션 올리고 이제 세계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하는 거. 아까 닥터둠이 말한 게 요겁니다. 이란이 참전하는 거. 최악이죠. 이렇게 되면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깎이고 세계 경제 물가 상승률이 1.2%포인트 올라간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거 1% 숫자는 진짜 큰 숫자인데 요겁니다. 이란까지 지금 이렇게 되지는 않기 바라야겠죠. 그래서 지금 뭐 IMF나 WTO나 이런 쪽에서도 다 시나리오를 내놨는데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중동 전쟁 확전되면 우리 러우 전쟁 때도 다 겪어보셨지만 이미 겪고 있지만 글로벌 무역 영향이 크게 감소하고 뭐 인플레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딱 한마디로 이 분위기를 요약해준 게 뉴욕타임즈가 우리 러우 전쟁 끝나지도 않았는데 세계 경제가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이게 분위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심각해질지 않을지 봐야겠지만 진짜로 지금 세계 경제가 러우 전쟁 후유증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공급망 대란이니 뭐 인플레니 이게 참 또 겹치면 정말 힘들지 않을까. 저도 물가 올라가지고 참 힘든데 다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증시를 떠나서 실물 경제에도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힘들어질 것 같고 정말 고통이 길어진다는 말이 공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정학 이슈는 통계적으로 보통 증시에 실물 경제가 아니고 증시에는 보통 단기에 그쳤죠. 심지어 전쟁 나면 증시는 오르기도 했었으니까 며칠 만에. 그래서 전쟁과 증시와 또 실물 경제 약간 다르게 보시긴 하셔야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또 이제 어떤 분께서 아니 근데 러우 전쟁 보세요. 러우 전쟁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는 통계일 뿐이고 통계적으로는 한 22일 정도 지속되고 주가도 한 50일 만에 다 회복했지만 러우 전쟁은 좀 길었죠. 아쉽게도 그렇게 되고 여기도 보시면 보통은 총소리에 사라. 전쟁 터졌을 때 주식 쇼크 났을 때 사면은 돈 벌었다라는 얘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러우 전쟁 때는 또 이 말이 잘 맞지 않았던 얘기인데 중동 전쟁도 또 어떻게 될지 러우 전쟁이 지금 1년 전에 시작했는데 또 전쟁 얘기가 나오니까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 정도. 보통은 전쟁 나면 오히려 증시에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혼란의 시대지만 증시에는 또 좋았는데 어떻게 될지 별일 아닐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좀 느끼는 건데 진짜 확전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분쟁이 길어지기만 해도 안 그래도 전 세계가 좀 혼란스럽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이 이스라엘 지지 세력과 팔레스타인 측 지지 세력이 완전 충돌이래요. 미국 사회에서도 지금 이제 외신 보니까 주요 대학들 있잖아요. 하버드나 여기도 하지만 스탠퍼드, 펜실베니아 이런 유명한 대학에서도 대학 내에서도 이렇게 여론이 분리되는 거죠. 우린 이스라엘 지지한다, 우린 뭐 팔레스타인 지지한다 이러면서 어떤 대학 교사는 너무 이런 걸 강요해가지고 정직 처분까지 되기도 하고 이런 게 지금 또 외신에서도 엄청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의 시대인 것 같아요. 이게 총칼만 있어야 분열이 아니고 이념 대결, 생각이 다른 거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막 집회 시위한다고 그러던데 이게 참 전 세계가 이런 상황이고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혼란인 거죠.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증시 얘기로 돌아와서 이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증시에는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죠. 지난주에도 증시가 오히려 단기적으로 상승도 했듯이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전쟁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용두사미로 끝날 수도 있다. 용두사미. 엄청 겁주다가 결국은 힘없이 무너지는 금리 그냥 결국은 고금리 더 올린다 막 겁만 주다가 별거 없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도 증시에 영향을 줬던 금리가 올라가다가 좀 주춤하긴 하거든요. 원래 또 안전자산 채권 돈이 몰리면서 또 채권이 반등, 금리는 하락 해주는 모습이 되면은 반대로 증시는 조금 숨통을 트이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아이러니하게도 채권과 증시가 같이 올랐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건 좀 더 봐야겠습니다. 금리가 좀 내려오면서 유동성 완화의 역할을 해줄지
그러면 증시에 영향을 줄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크게 시장에서 악재를 반영하면서 증시가 조정을 더 받을지, 그거 조심하겠습니다. 일단은 연준 위원들도 눈에 띄게 포지션 변경을 하는 모습입니다. 말을 다 바꿨어요. 오른쪽 있을수록 매파인데 강경파인데, 강경파 위원들조차도 당황했습니다. 멘트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을수록 세게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닐 카시카리 총재도 최근에 금리 오르는 게 너무 당황스럽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월러 이사도 금융시장의 긴축이 연준의 일을 대신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알아서 금리가 올라주는 덕분에 우리가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리고 긴축을 안 해도 그 효과가 나오고 있다. 이 말인즉 연준이 굳이 무리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거의 다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위험 때문에 괜히 올렸다가 큰일 난다 싶으니까 지난주 계속해서 연준 위원들이 워워 하면서 시장 오히려 달래기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 이런 영향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중동 리스크와 별개로 지금 딱 여기 10월이 보통 증시의 계절성의 바닥이고, 고변동성이 극대화됐다가 이제 가라앉으면서 증시는 반등을, 산타랠리를 향해 가는 11월 12월을 향해 가는 건데, 이번에도 맞을지 아니면 러우 전쟁 때처럼 전쟁 충격이 커지면서 또 증시가 힘없이 재미없게 갈지, 요거 좀 봐야 되겠습니다. 계절적으로는 딱 10월 달만 잘 버티면은 11월 12월이 해피한 장세인데 어떻게 될지, 그냥 노이즈에 지나지 않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돌아오는 주에 빅테크 실적 시즌입니다. 물론 중동전쟁 리스크가 메인이겠지만 그건 그거대로 가고,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또 실적 스타트를 끊습니다. 수요일부터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또 미국의 소비 현황, 소매 판매 지표는 화요일날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건 또 돌아오는 주에 정리를 해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S&P 500 지수가 한 번씩 정기 변경될 때 요 종목이 교체가 되는데, 룰루레몬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요가복계 샤넬이라고 또 불리고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인기 많은 고급 요가복 기업 룰루레몬이 S&P 500 지수에 공식 편입됩니다. 주주분들한테 좋은 소식이죠. 요 발표되고 나서 시간 내로 5% 가까이 오르기도 했으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 종목도 간접 투자하시는 셈이 되겠죠.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회사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게 공식적으로 승인 나면서 S&P 500 지수에서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빠지면서 그 자리를 룰루레몬이 대체하게 됩니다. 10월 18일부로 들어오고요. 이건 참고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고요. 주요 이슈가 있고, 그리고 실적 캘린더 확정돼가지고 여기 넣어놨습니다. 테슬라부터 그 다음 주가 빅테크 슈퍼 위크라 그래가지고 빅테크 시즌이 열리고, 영상 보시는 시점엔 테슬라랑 넷플릭스 이쪽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혹시 가끔 이런 고액 자산가나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좋은 이런 고수들은 요즘 뭘 살까 궁금하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정보들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래에셋증권 앱 보시면 종목의 발견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기 수익률이 좋은 고수들, 또 10억 이상 보유한 자산가들, 이런 분들이 최근 일주일 동안 어떤 해외 주식을 많이 샀는지 순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거는 여기 보시면 이런 항목도 있습니다. 강남 거주자들은 뭘 살까? 그래서 강남 거주자들이 가장 많이 사고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뭔지도 순서대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 기준으로는 공통적으로 AI ETF라든지 역시나 뭐 테슬라나 애플, 엔비디아 같은 이런 빅테크 반도체 쪽 주식이나 ETF를 장기적으로 유망하게 보고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 고수들이나 큰손들은 어떤 주식을 사고 있을까, 뭘 살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서비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